오늘 우리는 파라나주 포스트 이구아수에 있는 E타입 수력발전소에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전소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E타입가 이 거대한 호수, 이 저수지의 물이 깨끗하게 그리고 충분한 양으로 관계용으로 사람들이 쓰도록 여가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같이 볼까요? 집에서 불을 켜거나 TV를 켜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런 종류의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은 바로 수력발전소입니다. 여기 E타입 비나시오날처럼요. E타입은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두 나라의 수백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라베스에서 E타입가 어떻게 물의 힘을 전기로 바꾸는지 이미 본 적이 있죠. 물이 터빈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후 파라나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지만 터빈이 돌아가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이 파이프가 저수지의 물을 터빈까지 운반합니다. 중요한 점은 E타입에는 이런 파이프가 20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저수지를 채워서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 위쪽 파라나강 유역 전체에 내리는 비입니다. 물이란 종종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넓은 지역에 내리는 비에서 옵니다. 이 물은 미나스 제라이스, 고이아스, 마투그로스 두술, 상파울루, 파라나,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는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아마존 숲에서 옵니다. 바람이 숲의 습기를 실어 나르고 이 물방울이 섞인 공기 흐름이 여러 주를 지나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비는 기상현상이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E타입에 항상 물이 흐르게 하고 터빈에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를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심습니다. 물을 심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물을 심는 건 땅에 물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물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토양, 식생, 생물 다양성을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순환하고 좋은 상태로 강, 호수, 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3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E타입가 지역 농민들과 협력하는 일, 다양한 식물과 동물 보존 방법, 저수지에 들어오는 물이 좋은 상태인지, 또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농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물의 근원, 즉 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라나주 서부 지역에 있는 호수 주변의 3개 시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E타입은 시청, 기술기관 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농민들에게 무료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협력 관계입니다. E타입은 농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결과로 농민들은 물을 더 잘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샘이나 수원을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만나보시죠. 땅에서 물이 솟아나올 뿐만 아니라 그 물은 깨끗합니다. 여기 흙과 시멘트를 섞어서 만든 구조물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안에는 돌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목적은 먼저 저장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이 약할 때도 여기에는 약간의 물이 저장되어 있고 동시에 필터 역할도 합니다. 아래쪽에는 필요할 때 물을 빼낼 수 있는 출구가 있고 위쪽에는 약간의 염소를 넣어서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기존 지역 재료를 활용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수백만 년 동안 보관되어 온 지하 저장소의 물일까요? 아니요. 이 물은 빗물에서 나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내려가다가 어느 층에 도달하면 그곳에 저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하수층이라고 부릅니다. 샘은 지하수층이 지표면에 더 가까이 있을 때 발생하며 그때 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맞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이 떨어지는 곳에 숲이나 식생이 없으면 물이 땅 위로 흘러가고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흙이 떠내려가 침식이 발생하고 아래에서는 홍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 솥대가 많은 샘이 있다면 소나 소들이 여기서 밟고 다니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모든 비밀은 이 순환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빗물이 땅 속으로 잘 스며들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 샘에서 나온 물이 모여서 이미 강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바로 주변을 둘러싼 숲을 보존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숲은 강을 지키는 강변 보호림이라고 불립니다. 속눈썹이 눈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 옆을 흐르고 있는 이 강은 히우상 주항입니다. 이 강은 미살과 이타이 플란디아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타이프 보호림을 지키기 위해 1000km 넘는 울타리 설치와 훼손된 곳에 나무를 다시 심는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어가는 목초지 한가운데에 있었던 완전히 복구된 또 다른 샘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샘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복구된 것입니다. 당신이 뒤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식생은 재조림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소들이 여기까지 와서 땅을 다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잘 모으기 위한 구조도 모두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이 개울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저 아래에 있는 파이프로 모아져서 소들이 마실 수 있도록 옮겨지고 있습니다. 물은 또한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틸라피아 농장에 와 있습니다. 이 탱크들은 물고기를 살찌우는 데 사용됩니다. 토양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땅에 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계단이 없다면 비가 내릴 때 물이 매우 빠르게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침식이 일어나고 토양이 닳게 되며 강이 매우 빠르게 불어나서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에 내린 비와 옥수수밭에서 흘러온 빗물이 여기서 멈추고 토양에 스며듭니다. 빗물은 여기서 멈추고 동시에 샘과 지하 수층을 채워줍니다. 이 집도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첫째로 비가 직접 땅에 닿아서 흙을 쓸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둘째로 물이 천천히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햇빛이 직접 닿지 않아 더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아래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고 집 자체가 분해되면서 영양분을 방출해 토양을 비옥하게 해줍니다. 여기 있는 이 도로는 당신이 평소에 보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도로는 이타이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만들어졌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 중간중간에 작은 언덕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비가 도로에 내릴 때 물이 양쪽으로 빠져나가 테라스 구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로가 농경지보다 높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도로가 강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이 옆으로 흘러 도로는 항상 마르고 진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길 옆에서 자주 보던 그 거대한 구멍이나 침식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작업은 포즈 도이과수의 벨라비스타 생물보호구역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은 이타이프가 발전소 주변 자연 보존을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들은 연구, 환경교육, 대서양림에 50종 200마리 동물이 있는 동물원도 운영합니다. 타피르, 아라라, 악어, 뱀, 두엉이, 그리고 제규어도 있습니다. 이 검은 제규어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맞아요. 이 아이는 검은색이지만 제규어입니다. 제규어는 가끔 검은색으로 태어나며 등에 작은 반점도 보입니다. 이곳에는 대서양림 토종 묘목을 키우는 묘목장이 있어 이타이프 프로젝트는 물론 파라나 전역과 마투그로스 두 술의 지자체, 지역사회에 묘목을 공급합니다. 130종의 식물이 있고 씨앗은 직접 자연에서 채취합니다. 각 씨앗을 제공하는 모체 식물마다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지리 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들 중 일부는 다른 곳에 뿌려지고 일부는 묘목으로 자랍니다. 연간 35만 그루의 묘목이 생산됩니다. 안지코, 베르멜료, 피탕가, 페호쇼, 세드로 호사, 가비로바, 피게이라 브랑카, 그리고 이 나무는 페로바 호사입니다. 예전에 목재로 많이 사용되던 나무입니다. 요즘에는 주로 철거 건물 목재로만 볼 수 있어 멸종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들이 하는 일로 몇 년 후엔 멸종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에는 동물 보존에 중요한 동물 보존 활동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규어나 세계에서 가장 큰 수리류인 하피 수리가 있습니다. 아르피아는 사냥을 하는 맹금류입니다. 이 새들은 매우 강해서 숲에서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곳의 보존 프로그램은 20년이 넘었으며 이 종의 번식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이미 사육 환경에서 태어난 아르피아 여러 세대가 이곳에서 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종을 번식시키려는 노력이 성공하고 있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되어 동물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에서부터 1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 회랑이 이어져 있는데 그 끝에는 이과수 국립공원이 있고 그곳에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랑은 동물들이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고 번식해서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물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이고 이 테이퍼는 새끼와 함께 있습니다. 얘가 젖먹으니 조용히 말할게요. 이게 좋아요 받을 만한 게 아니면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방금 알게 된 건데 이 테이퍼의 볕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제규어에게 공격당하면 제규어가 이 부분을 물지만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테이퍼는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결국 물로 도망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규어로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테이퍼가 등을 이용해 풀숲을 헤치고 나갈 때도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잠깐만요. 저는 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동물 보호구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생태계 전체를 돌보는 것이 자연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씨앗을 퍼뜨리는 새, 동물 수를 조절하는 포식자, 토양을 보호하는 식생이 있습니다. Tudo isso cria uma condição completa. 그리고 물이 깨끗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관리가 끝난 후에야 물이 마침내 저수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기술자들은 비의 양, 강의 수위, 그리고 호수에 도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해서 양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저수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이 깨끗한지 오염되거나 탁하지 않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1350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이 넓은 지역을 조사하려고 그들은 이런 부유식 뗏목을 사용합니다. 뗏목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3시간마다 바닥까지 탐침을 내려 산소 농도, 산도, 온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부족하면 물고기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이 너무 탁하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여기 사는 미세조류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수오염은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물이 너무 더럽고 모래나 흙, 쓰레기가 섞여 들어오면 토사퇴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수가 점점 막혀서 점점 더 적은 양의 물만 담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터빈에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발전소의 수명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센서를 올려봤는데 각 끝부분에서 측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산소량, 산도, 전도도, 온도, 그리고 탁도, 즉 물을 통해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호수 한가운데 바닥에서 작동하는 장비라서 여기 끝에 각각의 센서를 청소하는 작은 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지만 여기서는 질소, 인산염, 중금속이나 다른 오염물질 같은 몇 가지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이 때때로 여기 와서 이런 측정도 하고 뗏목의 유지 보수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관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아직도 1300km가 넘는 길이의 숲 식생띠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숲은 진흙, 오염물, 더러움으로부터 저수지를 보호하는 장벽이자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수지의 수별림입니다. 위성 사진이나 드론 사진으로 위에서 보면 이타이프 호수 전체를 둘러싼 숲의 윤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수원 보호,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일, 토양 계단식 경작, 호수 모니터링, 이 모든 것이 물을 심는 것입니다. 모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순환 중인 물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타이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로 공급되는 물도 이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는 강 관리 미흡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여기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을 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타이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환경을 보존하고 양질의 물을 보장하며 동시에 수백만 명을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의 좋은 예입니다. 이곳 이타이프에서 저희가 촬영하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발전소 작동 원리를 알고 싶다면
저희가 거의 10년 전에 만든 아주 좋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봐도 여전히 내용이 전혀 날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댐의 보안구역 등 출입금지 구역도 다녀왔으니 아직 못 보셨다면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